네, 이처럼 경찰은 그간 정치인 비방 트윗을 올려 논란이 된 해경군 김 씨의 사용자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경찰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먼저 이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다라고 결론을 내린 경찰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로 해서 김 여사를 두 번이나 소환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소환하는 사실 자체가 드러났다라고 해서 조사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일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우연이다. 한마디로 우연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더 많은 우연이 있다고 하면 그건 결국 필연이 아닌가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2016년 7월 달에 트위터 계정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안드로이드 폰으로 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예. 그 무렵에 아이폰으로 폰을 바꿔서 이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성남 분당구에 있던 분 중에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이것을 바뀌는 것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트위터 계정에 있어서의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메일과 휴대폰을 본인 친분 확인용으로 해서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와 같이 08HK 김을 확인하기 위해서 딱 뜨면은 지금 그 김 여사가 쓰는 휴대폰과 본인이 평소에 쓰고 있던 이 이메일이 거의 보면은 사실상 일치하는 그런 그 정황이 보였었는데 그와 같은 다양한 간접 증거를 봤을 때에 도저히 이와 같이 해서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한다는 마당 일치하는 그런 그 정황이 보였었는데 그와 같은 다양한 간접 증거를 봤을 때에 도저히 이와 같이 해서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한다는 말은 상식이 어긋난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해서 지금 검찰의 그 재판에 기소 의견을 넘겼는데 다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여운을 남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연히 반복되다 보면 필연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전후로 김혜경 씨가 비슷한 글을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증거로 본 것 같지만 또 일각에선 정황 증거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 고소 고발이 된 지가 한 7개월 가까이 이렇게 늦어졌는 것이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트위터란 것이 한국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 공조를 통해서 미국 트위터사에 이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검찰에서 예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 공조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은 한국에도 범죄가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에도 범죄가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이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이 부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실 공방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전히 지금 오늘 그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넘겼지만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본인들이 여전히 무고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적인 그 증거, 특히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만, 불리한 증거만 가지고 해서 기소 의견을 넘겼은 것 부당하다 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만 가지고 의견으로 넘겼다는 것이 보도에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 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김혜경 씨에게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좀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르는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또 이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관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 둘 다 지금 그 문제되는데요. 문제는 어떤 핵심이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상의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경우에는 입후보했는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아니 배우자가 했는 것인데 본인이 당선 무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위반이어서 위헌이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는데 보통 이게 그 선거에 있어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선거 운명체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이와 같은 헌법에서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미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그 공선법 위반으로 이미 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고, 더불어서 지금 남아있던 사건이 이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선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앞에 본인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은 그것 자체로서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인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부인 예.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상의 형이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당선 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사실이라면 지사직이 걸린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입증만이 남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재명 지사 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예, 예.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 단계에서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미 상당 부분 압수수색을 통하고 그리고 또 이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히 굉장히 깊은 나름대로의 이 조사를 밝힌 한 이후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의견이 검찰에서 기소 의견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바뀔지, 물론 전체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중에 일부에서는 늘어날 수도 예.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네. 큰 틀에서의 어떤 기소 의견은 유지될 가능성이 어떤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네. 높지 않은가, 지금으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됩니다. 네. 이 물론- 지사가 이 과거에 뭐 아내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트위터 계정주가 전직 운전기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직 이재명 지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는 것이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초에는 마치 전직 운전기사가 그와 같은 계정을 가지고 썼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그와 같은 어떤 수사 정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이 굉장히 반발했는 그런 내용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물적 증거, 지금 보면은 이 본사 자체는 미국에 있지만 지금 관련해서 SNS가 본인이 썼던 이와 같은 트위터 이외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는 부인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 스토리라는 또 다른 SNS를 썼는 증거가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해서 한 4만 건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대화 내용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있는 SNS 계정과 이 미국에 있는 이 트위터 계정을 일일이 다 비교를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 분석 결과를 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 부분을 반박을 해올지, 사실 저도 오늘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대변인 측에서 내놓는 나름대로의 반박을 한 4가지 정도에서 반박을 하면서 이야말로 정치적 수사 내지는 발췌 기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한 4가지를 들어서 지금 반박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썩 어떤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와 같은 반박 정도로 이와 같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여사의 어떤 변호 활동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의 판단도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이 지사 입장에서는 부인으로 특정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희정 지사를 우리가 충남지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때 이제 피해자라고 했던 분이 TV에 나와서 미투와 관련되는 혐의를 얘기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사직을 내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재판이 넘겨졌고,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대부분 선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와 같은 미투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에 두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때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일정 부분 정치를 인정했는 반면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각 그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동일에 두고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완전히 사건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일정 부분 물적 증거로 통해서 그와 같은 08HK 힘의 그 계좌 주인 그리고 또 사용했던 사람이 친부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아직까지 어떤 그 사법 절차로서는 굉장히 많이 남았지만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어떤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은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 이 도정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오늘 또 장문의 길 처음에는 짧은 글을 썼다가 지록 미만의 뭐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긴 반박을 하는 가운데서 경기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건 하나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중학생 4명이 구속이 됐는데 일단은 좀 추락사로 무게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국과수의 수사 결과 사망한 이후에 추락했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 따르는 충격으로 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골절이라든가 내상을 입은 결과 사망을 했다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예, 예. 물론 추가적인 최종 소견까지는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사인에 관한 그 어떤 그 고의적인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국과수가 추락한 이후에 사망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예. CCTV를 관찰했을 때에도 그와 같은 관련성이 높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이른바 상해치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인죄가 아닌 폭행한 이후에 그걸 폭행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그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관련해서 그때에 지금 폭행을 가담했던 4명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해서 이 가담했는 폭행 혐의자들 같은 경우에 현재에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운 사건인데 우선 말씀처럼 국가수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을 했는데 몸을 만져보니까 굉장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사망한 뒤에 떨어진 건 아닌지 좀 의심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했거든요. 새로운 의혹이 벌어진 것이죠. 예. 물론 1차적인 과학적 검증으로 통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몸이 딱딱해지죠. 그걸 경직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망했는 시간에 따라서 체온이 우리가 얘기하는 36.5도에서 시간에 따라서 체온이 점점 내려가는데 지금 추락했다라는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한 1시간 이후에 이 사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1시간 만에 다리가 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을 수가 있느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미 사망한 채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망하기 전에 이후에 추락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추락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고 그리고 사망했는 사체를 유기했는 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의혹입니다만 그 의혹을 없애고 억울한 죽음이 어떤 그 없애기 위해서라도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그리고 더불어서 이 경찰과 검찰에서의 어떤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네. 사인을 명백하게 밝혀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밝히는 예.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폭행과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고 또 계획적으로 동급생을 사건은 현장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10대 4명이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시 한번 그 사회적 도마에 올랐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민사상의 미성년자와 형사상의 미성년자는 다릅니다. 물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4세보다는 높아서 결국 민사상으로 미성년자지만 형사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이 아예 안 되는 사건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 내지 15세 정도로 돼서 네. 결국 일부는 재판에 일반 법원으로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다만 여전히 일부 같은 경우에는 14세 그 미만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이른바 소년법으로서 소년으로 보호 사건으로 처벌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많은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소년법의 어떤 처벌 수위를 처벌 수위는 높이고 지금 요즘 보면은 굉장히 지금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외모로는 거의 뭐 어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라는 그런 어떤 입법적인 논란이 있는데 아마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그와 같은 어떤 사회적 공분 내지는 소년법에 따르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입법적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될